아니면 원장님이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있죠. 네. 여기서 공개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신세계 안과 정직하니까 신세계 안과 안전하니까 신세계 안과. 안녕하세요. 신세계안과TV 이마진입니다. 오늘은 신세계안과 김재봉 원장님 모시고 스마일 수술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대표 원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스마일 수술하면 신세계안과잖아요. 벌써 수년째 스마일 수술을 해오고 있는데 스마일 수술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일이 실은 이제 SMILE, 그러니까 이제 Small Lenticle Extraction을 이제 줄여서 한 말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눈 안에 각막에 그 안에 렌티클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그만 절개를 해서 그걸 이제 끄집어낸다는 그런 수술의 이제 기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과 다른 각막을 절제를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절제를 해서 시력 교정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고객들이 알아서 스마일 수술하고 이제 뭐 라식 많이들 인지를 하고 오는데 예. 스마일 수술이랑 라식 큰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라식 라섹 수술과 스마일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제 물론 라식과는 스마일 라식이니까 라식과는 약간 이제 같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라식은 이제 절편을 다 레이저로 해서 다 레이저나 칼로 만들어서 그 절편을 제껴놓고 거기다 이제 엑시머 레이저 이용해서 각막을 절삭을 한다는 거고, 스마일은 절편을 만들지 않고 그 안에서 각막을 위에 아래로 막 이렇게 절삭을 해서 렌티클을 만들어서 그것을 빼낸다는 거 하고 그 차이인 거고, 라섹 수술은 또 이제 근본적으로 라식과는 다르죠. 라섹은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의 상피를 벗기는 다음에 거기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제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류의 수술인 거고, 뭐 라섹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예. 네. 원장님 그러면 방금 렌티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 스마일 수술할 때 렌티큘 제거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예. 그게 왜 어렵나요? 렌티클이 굉장히 얇거든요. 어떤 사람 같은 뭐 50마이크론부터 뭐 이제 100마이크론, 150마이크론이지만 이제 사실 이 마이크론 단위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사실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일단 투명한 데다가 네. 그걸 투명한 상태죠. 저희가 굉장히 조금해요.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그걸 어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술기가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보통 김재봉 원장님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스마일 수술을 할 때 예. 다들 김재봉 원장님 보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 저희 원장님 수술할 때 이 렌티큘 제거할 때 뭐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있죠. 네. 여기서 공개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삭을 할 때 사람마다 지금 각막의 약간의 강도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실은 네. 이제 같은 에너지 레벨로 우리가 절삭을 이게 각막 절편을 만들어도 굉장히 좀 절삭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약간의 힘을 주어서 이렇게 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 레벨을 조절해서 일단 가장 절삭이 잘 되게끔 만든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눈을 꽉 잡는 거기 때문에 눈을 잡을 때 그 눈하고 접착시켜주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네, 그 맞아요. 상태에 이제 눈물이 차거나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절삭량이 약간 변화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눈물량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에 아래 이렇게 절삭해서 렌티클을 만들었을 때 먼저 위에 부분을 실은 이렇게 방리를 한 다음에 밑에를 방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투명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방리가 처음부터 위에부터 되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이 없다 보면 이게 밑으로 들어갔는지 잘 사실 구별을 못한 상태에서 역시 열심히 방리를 해놨다 보면 위에는 방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만 방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 달라붙어 있는 걸 방리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가끔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방리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위에 들어가서 살살 방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밑으로 방리됐을 때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제 먼저 위에부터 방지를 하는 것, 그거 자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렌트클 자체가 두껍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스마일 같은 경우는 눈이 얼마 안 나쁜 사람 같은 경우 렌트클이 이제 두께가 좀 작고 얇고. 눈이 많이 이제 나쁜 사람들 렌트클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일을 처음 배우게 하신 분 원장들한테는 조금 어느 정도 나쁜 분들이 시작해라. 특히 이렇게 경도근 환자들 각막의 렌트클이 얇을 때 이게 잘못 박렸다 보면 안에서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렌트클 자체가. 왜냐면 얇다 보니까. 그래서 찢어져 버리면 이걸 통으로 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제 주변부, 이 중심보다는 각막 주변부의 렌트클 자체가 잘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심하게 이제 잘 방류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또 렌트클 방류할 때 기구가 좀 틀려졌어요. 막대같이 생겨서 이렇게 스윙 테크닉으로 쑥쑥쑥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하니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원장님들은 뭐 약간 밥 주걱 같은 형태로 생겨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왜냐면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온 기구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 원장님들마다 자기 맞는 기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렌트클을 제거하는 것이 일단은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예.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렌티큘 제거까지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원장님께 해보았는데요. 밖에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 안과